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하우경제TV 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철강 업종의 또 대표하는 종목이죠.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보기 전에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 뉴스라기보다 동국제강이 좀 어느 정도 언급이 돼 있는,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좀 한 번에 알 수 있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2차전지 업황으로 코스피 2% 가까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반도체랑 2차전지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애들이 많았습니다. 2차전지는 그래도 꽤나 요즘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버텨주던 업종이었는데 오늘 하락폭이 한 번에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걸 거의 한 번에 반납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좀 많은 폭의 하락을 많이 보여줬다. 6% 7% 빠진 종목들도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2차전지 쪽에는 굉장히 좀 약세를 많이 보여줬다. 반도체는 이 전부터 뭐 사실 많이 안 좋았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하이닉스 각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목들부터 약세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환율은 1298원에서 마감됐다고 하네요. 지금 최근에 환율도 계속 이 1300원을 뚫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 좀 압박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계속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포지션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 파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 파는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둘이 쌍으로 양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막판에는 막 서로 누가 먼저 팔려고 하는 것처럼 패대기를 막 쳤는데, 그래서 지수 자체가 좀 투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확 빠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빠지고 이런 구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약간 눈치를 보면서 한번 팔 때 같이 쫙 팔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 외국인은 하이닉스, 뭐 삼성화재, 기아 등을 사들이고 뭐 이런 것들 팔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관은 여기에 동국제강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아마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평가주라고 이름 나오는데 이거는 현대제철, 동종업계의 좀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역시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계속 하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고점이다. 지금 중국 공세가 한 연말 정도 돼야 뭐 풀릴 거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경제도 아직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수요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중국의 이제 좀 싸구려 찰강 이런 것들은 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전기료, 탄소.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했죠. 현대제철은 이 전기세를 굉장히 많이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료 부담이 또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아마 기존에 엄청 많이 내기 때문에 새로 인상된 부분이 전체 비중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플러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 악재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탄소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탄소 배출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웃긴 게 최근에 막 독일이랑 막 유럽이랑 이런 데서 자기들 이제 겨울에 그 천연가스 지금 러시아로부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석탄 발전소를 돌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죠. 이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각 정부마다 이거 탄소 추가로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약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석탄 발전소를 돌린다. 이런 거 좀 웃기죠. 결국 나라가 진짜 이 에너지 상황이 원체 좋지 않으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평소에 보여주던 말이랑 많이 다르다. 동국제강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살짝 위험한 구간까지 주가가 연봉이 나왔습니다. 13,000원을 깬 자리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시장이 만약에 뭐 반등이 되지 않다거나 혹은 오늘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거나 지금 이 PCE 발표를 굉장히 또 아마 시장의 모든 참여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거 보면은 이게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또 반전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발표값 자체가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한 번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러니까 0.75 올리는, 0.5 올리는 이럴 때도 0.75 올려도 다음날 시장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형식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 위든 아래든 이 어느 쪽 다 쉽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쪽이 조금은 더, 저는 우세로 보고 있고 이쪽이 조금 더 약세. 그러니까 올라간다가 뭐 한 45, 뭐 내려간다를 한 55 정도 비율로 잡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사실 뭐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죠. 근데 지금 시장의 악재들이 아직까지 대외적인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딱 뭐 인플레가 잡혔다 이런 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요것만 좀 먼저 해결이 돼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 미국 시장만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좀 더 크게 밑으로 빠지는 건데 요게 어느 정도 이 횡보의 움직임 정도만 보여주면은 물론 이런 것들을 경제 지표들 발표할 때마다 그 데이터들을 봐야겠지만 인플레가 그래도 더 오르진 않네. 이렇게 여겨지면은 이 미국 시장이라도 좀 안정을 찾아야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에 대해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이거 뭘 얘기 드리려고 했냐면은 내일 미국 시장이 만약에 약세로 나온다. 그럼 하방 열리면은 동국제강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아래 구간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모릅니다. 뭐 라인을 잡아본다고 하면은 뭐 주봉을 봐도 되고 월봉을 봐도 되겠지만 일단 의미 있는 구간대라고 하면 요 라인 12,500원 라인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뭐 이 구간을 시가로 그냥 밑으로 한번 딱 뚫고 내려온다거나 12,400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은봉이 이 뚫고 크게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시장 분위기가 또 오늘처럼 하방 압력을 세게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최악인데 그리고 뭐 이런 라인들 사실 이런 떨어질 때는 저점을 이렇게 긋는 게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그냥 만원 구간 혹은 이런 12,000원, 13,000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들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뭐 15,000원 이런 데서 보통 지지들이 나오거든요.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근데 만원까지 내려오는 건 사실 뭐 상상을 하긴 싫지만 지금권에 반등을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시장은 지금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미국 안에서 뭐 헤지펀드사나 혹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쉽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포지션은 다 하나씩 갖고 있지만 다 갈리고 있죠. 반반씩 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저점이다. 누구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오늘 동국제강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네요. 양매도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겠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그나마 동국제강을 좀 방어해 주던 거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안 해줬다? 그럼 기관이 매도한 수량이 당연히 개인에게 가겠죠. 그럼 요거는 개인 수량이 매수량이 이제 개인 매수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중간에 외국인 같은 주체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매도량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개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기관은 역시나 똑같이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사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지 않았고 어제랑 거의 비슷하게 매도했는데 어제는 주가가 좀 버텨줬죠. 왜냐? 외국인이 사줬으니까. 그리고 개인에게 얼마 넘어가지 않았고 다만 오늘은 외국인이 거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개인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주가가 저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전저점 구간으로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물론 50원 윗구간이긴 하지만 진짜 이 12,800원 대비했을 때 이것도 종가 기준이 아니죠. 근데 오늘은 종가가 조금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좀 약간 운명의 날 같은 중요한 날이다. 내일 밑으로 빠지면은 이거는 추가 하락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동국제강 계속, 오늘도 팔고,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도 지금 어딘가에 가서 열심히 사가지고 주가 올려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같이 매수를 하시면은, 그나마 동국제강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 회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진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려우시다 하면은,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어렵습니다. 시장도 어렵고 동국제강 자체도 지금 철강 업종들이 다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다가올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근데 아직 어떤 식으로 경기 침체가 될지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응하시는 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